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길게 오래 갈 테마 찾아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갈 테마가라는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핫했던 테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볼까요? 이 테마는 왜? 카카오뱅크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음 달 6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수요 예측에서 대흥행을 거뒀다고 합니다. 일단 공모가가 39,000원으로 전해졌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좀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따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카오뱅크 관련주 어떤 종목을 담아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건데 관련주들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 한국금융지주, 카카오, 넷마블 너나 할 것 없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팀장님,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좀 약간 좀 작은 종목들은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뭐 예스24가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상당히 지금 24%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추격 매수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주는 좀 넷마블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게임주 쪽에서 지금 뭐 하나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월봉상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급락 이후에 좀 차분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지분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 뭐 6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컨센서스를 좀 충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같은 신작 출시가 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 좀 한 가지 모멘텀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좀 약간 한국 게임에서 약간 좀 지각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넷마블의 레인지2, 뭐 레볼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판호 관련돼서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에 좀 분명히 점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 관련돼서 사실 뭐 지분이 크게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들 좀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좀 종목들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지금 한 15만 원대 이 매물대를 좀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18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매물대 하단선이죠. 지금 일봉상 매물대 하단선이 12만 4천 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넷마블 좋다 이야기 주셨네요. 이 카카오뱅크 관련주 오늘장에서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넷마블 신작에 대한 기대도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뱅크 IPO에 대한 기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만 원 넘어서면 18만 원까지 무난하게 간다 이야기 주셨고요. 손절가는 넷마블 12만 4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네. 카카오뱅크 따상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따상을 간다기보다는 그날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매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오히려 상승보다는 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첫날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첫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따상보다는 그날의 어떤 트렌드 혹은 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너무 높게 잡힌 거 아니냐 고평가 논란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매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좀 청약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날에 좀 매도세를 좀 보시면서 오히려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따상 어렵다고 좀 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요즘 순환매도 빠르고 돌고 있어서 그날그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도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오늘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져오셨는데요.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볼게요. 자, 열어봅니다. 삼성전자 8월에 미국 투자 논의 본격화된다. 반도체 장비주 다시 갈까라는 주제인데요.
어제도 반도체 장비주들 날아갔습니다. 뭐 네덜란드의 ASML이 실적 발표하면서 또 수주 확대 키운다. 네. 뭐 이런 소식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 삼성전자 8월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 뭐 논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장주죠. 지금 네. 삼성전자가 거의 한 7개월 이상, 좀 5, 6개월 정도, 뭐 7개월까지도 좀 누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의 좀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M&A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디램과 관련된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한동안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법적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좀 뉴스가 나왔고요. 또 디램 쪽 관련돼서는 뭐 DDR5 같은 어떤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오스틴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장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증설을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에서 좀 시세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좀 낙수 효과로 반도체 소재주들이 좀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소재 쪽에서 어떤 그 온기가 좀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반도체 장비주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좋다 이야기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테크윙,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등등 날아가고 있는데 네. 원픽 골라주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 테크윈 같은 경우 어제 좀 시세가 나왔죠. 네. 유진테크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좀 아직까지 좀 그 날아가지 않은 종목들. 네. 그래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DDR5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DDR4에서 DDR5로 지금 업그레이드 할 때 관련돼서 좀 테스트 장비가 좀 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자회사죠. 지금 유니퓨전이 지금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하고도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롭스카이드라는 좀 이런 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내년부터 좀 매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양쪽의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안에서 옥을 골라주셨습니다. 유니테스트 주셨고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들고 가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한 진바닥이죠. 한 2만 원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이 좀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29,300원인데요. 일단 그 정도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좀 짧게 좀 밑에서 잡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볼 때 27,000원 근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21,000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오늘 좀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원픽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갈테마가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MTN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